안녕하세요. 세라 건축TV 2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저는 현업에 30년째 종사하고 있고요. 세라 종합건설, 세라 건축사 사무소로 구성된 세라 건축그룹의 신민철 대표입니다. 오늘은 왜 너만 비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견적서 제출하면 가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공사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조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견적서는 전체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보고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아니라 견적서에 빠진 게 있나 없나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저희가 제출한 견적서와 타사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놓고 비교를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비싼 견적일까요? 공사 총 원가, 총 금액만 보면 저희가 제출한 금액이 33억 2천이었고요. 타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는 30억이었습니다. 공사비 차이가 무려 3억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건축주분들 입장에서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비싸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비싼 견적서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정직한 견적서는 무조건 비쌉니다. 무슨 이유냐면 항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견적을 하게 되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견적서가 자세하고 정직하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한 가지 공정만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공정은 한 12가지 정도에서 16가지 정도 공정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설공사만 갖고 말씀드릴 거고요. 공사비가 가장 적은 포지션입니다. 가설공사는 뭐냐면 가솔울타리, 공사 안내판, 가설사무소, 임시화장실, 현장관리, 준공청소,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설공사에 들어가는 게 임시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용 임시 전기,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폐기물 처리비, 준공 청소 이 정도 항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설 펜스와 가설 게이트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에서는 많이 해당되지는 않고요. 이거는 30억 이상 정도 되는 규모의 공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보면서 위에가 저희가 제출한 견적서고요. 밑에가 타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입니다. 총괄 금액만 보시면 저희가 제출한 금액은 4,500만 원이고요. 타 업체는 2,800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견적 금액 차액만 보면 1,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항목은 전체 공사비에서 비중이 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1%밖에 차지 않는 금액에서 벌써 1,600만 원이 차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엑셀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보는 법 먼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견적서는 반드시 품명과 규격과 단위, 수량,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보시면 되세요. 가설공사에서 가설사무소 6개월 정도 공사되면 물건도 보관해야 되고 현장 소장이 근무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삼류 컨테이너를 가장 많이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요. 가설사무소 있고요. 가설전기와 공사하기 위한 전기를 보시면 됩니다. 공사하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이 화장실, 폐기물 처리비, 가설 펜스, 가설 게이트, 이동식 살수장치, 현장 정리비용, 준공 청소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동식 살수장치는 뭐냐면 이 현장은 흙을 파서 딴 데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도로가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타이어를 다 세척을 해야 돼서 항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정도가 반드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4,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타업체 견적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딱 3가지예요. 현장 정리, 작업 부산물 처리, 가설 사무소 해갖고 2,800만 원 견적이 들어온 겁니다. 상대적으로 항목의 수량이 3가지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비용은 쌀 수밖에 없습니다. 항목이 많아지면 당연히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항목이 빠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의 수를 대폭 줄인 업체 견적서를 갖고 견적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을 하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작업자는 똥과 오줌을 현장 아무 곳에나 투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펜스가 없어서 외부인들이 일반인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떨어지거나 다치면 니들이 잘못한 거야. 왜 여기 들어와서 다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잔토 처리, 흙 버리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덤프 트럭에 흙이 엄청 묻어요. 도로 엉망되면 민원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경찰도 오고 관공서에서도 와요. 민원이 발생되면 건축주가 알아서 세우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비용이 하나도 안 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준공이 건물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준공 청소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평수가 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준공 청소 비용도 견적 안 했으니까 공사하면서 지저분해진 건물을 건축주가 직접 청소하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견적서에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견적서 항목을 일일이 보지 않으시고 총괄 금액만 본다고 하면 4,500만 원과 2,800만 원은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전체 30억 공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1%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사가 크면 차액은 더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왜 이렇게 견적을 할까요? 일단 싸게 보여서 공사 계약하고 공사 시작되고 나면 견적서에 없으니까 별도 공사비로 건축주가 내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업체에서 이거를 자기 돈 비용 들여가면서 공사를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견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추가 비용을 무조건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시작하고 나서 일단 계약해서 계약금 받았으니까 공사는 진행할 것이고요. 공사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갖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펜스가 없다라고 하면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추가 공사비를 주세요. 우리는 견적서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건축주분들은 아니 이 비용을 내가 왜 주냐? 계약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이제 서로 이제 분쟁이 오갈 거예요. 그러면 추가 공사비를 건축주가 인정을 안 한다? 그럼 시공업체에서는 작전을 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공사 중단할 거예요. 공사 중단하고 돈 안 주면 안 해? 그래서 생긴 말이 뭐냐면 집 지면 10년 늙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 중단된 현장들이 물론 다른 문제들도 많지만 지금 국토교통부 자료 따르면 전국에 한 400곳 정도 되는 현장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물론 꼭 이 이유만은 아니지만 대부분 비용 때문에 공사비 때문에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제목은 견적하는 신과장아. 지금 제출하는 견적서의 금액이 적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일단 싸게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부터 하거라. 견적 금액이 적다고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에겐 견적 외 별도라는 항목이 있으니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비를 주지 않거든 공사를 중지하고 집으로 가서 쉬거라. 다시금 연락이 올 것이다. 내 견적 금액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것은 창대하리라. 대부분들 맨 처음에 저렴하게 견적을 일부러 들어가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적게 시작해서 결국은 비싸다고 배척했던 공사비보다 오히려 더 지출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명하게 견적서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리면, 건축주께서는 전문 지식이 없으니 잘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 견적서하고 마트 영수증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출받는 견적서를 총괄 금액만 보고 싸다 비싸다 하시는 게 아니라, 견적서 예를 들어서 2개를 받으셨으면 2개를 같이 펴놓고 보세요. 항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설공사, 공통가설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러면 항목이 빠진 것들은 왜 빠졌는지 표시를 하시고 하나씩 비교하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견적받은 업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쪽 업체에는 이런 항목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왜 이게 안 들어갔습니까? 라고 하나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부 몰지각한 업체도 있지만 정직하고 꼼꼼하게 견적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가면서 물어보시면 돼요. 견적서를 받고 그냥 바로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서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현명하게 견적서 받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메일로 도면 보내고 견적 부탁합니다라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평생 살 집이고 수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최소한 내 집을 맡길 회사라면 회사 방문해 보셔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는지도 물어보시고, 견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출을 하는지 설명 듣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억 원 공사를 하면서 메일만 보내고 그 회사도 가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하다못해 중고차를 사도 4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도 가서 꼼꼼히 보시잖아요. 문도 열어보고 본네트 열어보고. 견적서도 똑같습니다. 방문하시고 직접 가서 보셔야 됩니다. 도면이 설계가 끝나도 건축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과연 내 건물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시공사 한 3군데 정도 보내서 견적 받아서 결정을 하시는 게 대부분 방법들이세요. 그러니까 요즘엔 무슨 말이 생기냐면, 제일 싼 거 버리고 제일 비싼 거 버리고 중간 거 택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견적서 작성하는데 적게는 일주일 걸리고요. 길게는 2주일, 규모가 크면 한 달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온 거라 그러면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메일로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공사를 내가 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대충 일단 견적서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충 하니까 항목을 놓치고 저렴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3군데 업체 견적 받으시면 다 틀리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공사 원가를 대략적으로 뭐 한 10억 정도 예상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억, 10억 5천, 11억 정도 이렇게 견적이 들어오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10억 예상하면 8억, 10억, 12억 정도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분들은 누가 맞는지 더 헷갈려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비용이 들더라도 견적을 비용을 받고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적산업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그냥 의뢰하세요. 의뢰하시면 기본적으로 자재의 규격과 수량을, 그 다음에 금액도 뽑아는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엑셀 파일로 받으세요. 엑셀 파일로 받으시고, 엑셀 파일로 받으실 때 적산업체한테 가격만 싹 다 지워주세요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도면과 엑셀 파일을 시공업체한테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물량과 자재의 수량이 산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 단가만 입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똑같이 들어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업체는 견적서를 자세하게 모든 항목을 다 기입했는데 어떤 업체는 3가지밖에 기입을 안 했잖아요. 근데 적산업체에서 견적을 하게 되면 똑같은 항목을 갖고 단가만 입력하는 내역 입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견적하시면 비용은 들어요. 비용은 들지만 오히려 내 공사 원가를 정확히 아실 수 있고요. 견적받는 업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작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내 건물에 들어가는 레미콘이 예를 들어서 한 100대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루베로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루베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A 업체는 1000루베, B 업체 800루베, C 업체 1300루베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주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가장 좋으신 방법은 적산업자한테 견적을 의뢰하시고 산정된 물량을 엑셀 파일을 그대로 시공사한테 주세요. 단가만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업체 견적 보시고 결정하시면 그나마 항목이 빠져서 30억에 계약했다가 35억에 끝나는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땅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설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가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도 가장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억에 계약을 했으면 10억에 끝나셔야 돼요. 증액되는 거는 건축주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증액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시간이 들더라도 견적서 꼼꼼히 하나씩 검토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업체는 반드시 방문해서 이 업체는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는지 이런 것 저런 것 다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금 가장 비용이 적은 항목만 비교를 해드린 거고요.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아니라 항목을 빠뜨렸느냐 안 빠뜨렸느냐라는 거를 먼저 보시면 되고요. 건축주분들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시잖아요. 비교해 보시면 돼요. 2개를 받거나 3개를 받고 비교해 보시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 좋습니다.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어떤 건지. 그래서 하나씩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하시면 정말 돈 많이 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 짓는 동안 속상하지 않습니다. 건축주들이 기본적으로 견적서 보는 법은 반드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